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기초의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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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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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어떤 권력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못 받고 이 같은 초헌법적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의회를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선량한 국민의 일상을 망치겠다는 분명한 의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기초의회 의사 일정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안 검토가 한창이지만 전날엔 비상계엄 선포로 야당 의원들이 국회로 소집되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해제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정상화되긴 했지만 중요한 의사 일정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양천구 의회는 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중요한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에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입니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여야 의원들이 지금 예비 심사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가 구성돼서 이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양천구 의회는 오는 9일부터 닷새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오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기초의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구의회가 심사할 예산안 규모는 1조 1,600억 원인데요. 네, 손성혜 기자가 장현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 시 주안점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분야의 확대와 안전망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도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집행부와 은평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 삭감이나 특정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다른 분야에서 조정될 경우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은평구에 가장 핫한 곳이 저는 불광천의 벚꽃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벚꽃 축제가 은평 구민들한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수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수 조정은 심도 있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하루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 행위자에 대한 신속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상, 외국 투자기업 등에게 긴급 서한을 발신했습니다. 긴급 서한은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약 2,400명에게 전달됐는데요. 김 도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되어 국민들은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국 기업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농민들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기도 내 폭설 피해를 본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의 보상대책 수립과 신속한 복구 지원, 장기 저리로 긴급대출 실행, 관련 이자 경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임차농과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기후행동, 농어민 기회소득 등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6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500억 원으로 늘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 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1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40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밀학급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계와 협의해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장애인 단체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첫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대상 학생 수를 준수하고 인원을 초과하면 학급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는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과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기별로 1회씩 연간 2차례 학급 증설 기회를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즉시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학급 협력교사나 시간 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과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편익시설 설치 가능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는데요. 광장과 녹지, 공공공지와 공동구, 하천과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앞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빠른 사회 변화를 고려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며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안에 노인과 유치원 시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잇는 서부 간선수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유지 용수를 확보하고 오염 퇴적토를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서부 간선수로 수질 정밀 진단 연구 결과 유지용수 공급이 없는 비영농기와 장마철에 수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로 밑바닥 퇴적토는 10개 조사 구간 중 5개 구간에서 준설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도심 구간에서는 퇴적물 오염뿐 아니라 용존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부영 양화 현상까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서부 간선수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유지용수 공급과 오염 퇴적물 준설, 수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탈세를 막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 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 숨은 세월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입니다. 탈루세금 은닉 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건립 101년을 맞은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2027년 6월까지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 1월 우정통신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친 뒤 2026년 10월 착공해 2027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정통신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항동윷가 옛 인천우체국 건물 3개동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923년 세워진 본관은 건립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인천우체국 본관을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9년 경인지방우정청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인천우체국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